안녕하십니까, 전원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권리산정기준일, 자,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기존 매물은 없고 또 신축을 살려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자, 기존에 있던 매물을 기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기존에 있던 부동산은 기존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은 신규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발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한 6대 재개발 완화, 오세훈표 재개발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과 오세훈식 재개발과 그리고 기존 부동산과 신규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별할 것.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하면은 2021년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하면 안 헷갈리는데 뭐 공공주택이란 말은 안 하고 무슨 여기다가 재개발이란 말을 붙이니까 너무 막 다 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2월 4일 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6대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사업,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죠. 2021년 9월 23일. 이 두 개의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두 개를 헷갈리지 말고 이거 두 개를 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양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에 대해서 보면은요, 분양대상 공급권, 기존 부동산 분할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정의, 그리고 신규 부동산 허가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정의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공공주택 사업인지 민간 재개발 사업인지만 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전혀 헷갈릴 없이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이사대책,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게요. 공공주택특별법 이사대책입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존 부동산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이라고 쓰여있죠.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였어요. 어디가 무슨 사업구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에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은 공급권을 안 준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에, 이건 기존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부동산에 분할, 분리 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우선 공급권 부여, 지분 쪼개기 방지는 기존 부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기존 부동산은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신규 매입계약 체결을 하면은 안 주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자, 신규 부동산 공급권입니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 공급권을 미부여한대요. 그러니까는 2월 4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다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사대책 국토위 소위 통과하면서 바뀌었어요. 여야가 논의한 대책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6월 16일 날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여기는 8개죠.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여기서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통과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건 통과를 안 하고 7개가 일단 통과를 됐어요.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사대책 시장관리 방안으로 당처 개정안에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한 자의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논의를 통해 국회 본회 의결일로, 기준 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하였다 해서 기존 부동산 공급권에 대해서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한 자의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준 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에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대요. 일정한 요건이 뭐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으면 돼요.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 허가 받은 물건을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하면은 그냥 다 주겠다라고 해서 신규 부동산 공급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또 한 번 나오니까는 너무 심각한 게 안 들으셔도 돼요. 아마 마지막 가면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편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법안 소위에 심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내용은 없어요. 도정법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도지사,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한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를 조금 규제를 앞당기겠다라는 걸 논의한 겁니다. 다른 도정법이 바뀐 건 없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공공주택특별법 이사대책 정리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자, 앞에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기존 부동산 공급권이에요. 우선 공급권 부여,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 체결을 하는 자는 우선 공급권 미부여한 것을 기존 부동산 공급권은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등기만 완료되면 돼요. 이거는 기존 부동산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갖는 거. 기존 부동산은 뭐 가봤자 우리가 재개발 되려고 하는데 가보면 물건이 없어요. 일단은 물건이 없어서 신규를 살라 그러는데 신규를 살라 그러니까 너무 찝찝한 거잖아요. 신규에 대한 건 뭐냐면은 신규 부동산 공급권, 단독주택지,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죠.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는데 2월 4일 전에는 허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과 신규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 부동산은 대책 발표가 나온 전에 허가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만 다 완성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짓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에 그냥 계속 짓고 있다가 지구 지정 전에만 준공이 돼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돼요. 근데 이것도 좀 과해요, 사실은. 이게 왜 과하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지으려고 막 공사기간을 넓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런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막 날림으로 공사를 하고 빨리 지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주 잘 짓는 사람은 공급권을 미부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막 날림으로 지은 집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건축 허가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기존 부동산과 신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 기존 부동산의 공급권은 본회의 의결일 6월 29일 전까지 등기 완료하면 되고요. 신규 부동산은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신규 물건에 대해서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에 준공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계속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 923 대책 민간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업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죠. 이사대책과 923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면서 신규 부동산과 기존 부동산을 구별하면 끝난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923 대책을 보면은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23일부터입니다. 민간 재개발 시장 관리 방안 투기 방지 대책을 보면은요. 재개발구역 투기 방지 대책에 후보지 선정 전, 후보지 선정 후가 있는데, 선정 전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을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겠다라는 것과 매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과 민간 재개발 923 대책의 신규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 기존 부동산 말고 신규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자, 공공주도 3080 이사 대책이죠.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 신규 부동산의 공급권은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국토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대 규제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923 대책이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 재개발 구역 투기 방지 대책 아까 앞서 봤듯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겠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그래서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 이사 대책을 준용한다면 9월 23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받으면 분양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사 대책과 준용해서 923 대책에 대해 적용을 하면은 923 대책 전에 허가를 받은 거니까, 허가를 받은 것은 이사 대책과 똑같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추가 가능한 거고, 실제 법으로만 보더라도 이 법은 안 바뀌어 있는 상태죠. 법을 보면은 권리산정 기준일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권리산정 기준일의 지정일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923 전에 허가받은 것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지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923 전에 허가받은 것은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여태까지 어떻게 제한을 하고 어떻게 권리산정 기준일을 했냐면은 금호동 상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호동 상가 금호 21구역인데 2018년 12월 13일 날 행위 제한, 건축 허가 제한을 했어요.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2018년 12월 13일 날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하고 그 안에 충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2020년 3월 12일 날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재개발, 이 재개발이라는 말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기존 부동산 취득일은 2021년 2월 4일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국회 본회의 의결일, 그러니까는 기존 부동산은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신규 부동산 허가 및 취득일은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 2월 4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되는 거고, 오세훈표 6대 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이사대책 준용 시 기존 부동산 취득은 토지거래 허가 예정이고요.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는 9월 23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 9월 23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적법상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2월 4일 전에 허가받은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표 발표 9월 23일 날 그거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은요, 너무 많이 발표를 하고 분양 대상이라고 하고 청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접근하면 굉장히 쉽고, 사실 재개발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22년 재개발했는데 청산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청산된 사람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재개발 청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정책들은요, 투기를 못해서 막 얘네들을 청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지금은 재개발을 빨리 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에요. 집값이 오르니까 투기 수요를 막아서 막 이걸 청산해버리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주택을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공이 기획을 하고 뭐 시간을 단축하고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 청산하고 막 일을 꼬이게 만들고 하면은 그 소송에 의해서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정의는 이렇게 내리시고요. 불안하시면 항상 저희랑 상담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